안녕하세요. 어니언입니다. 오늘은 방금 발표된 레이저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셀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12,000원에서 14,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보다 14.29% 높은 16,0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원래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되면 희망 공모가액이 아닌 확정 공모가로 표기해야 하는데 오류가 있습니다. 아마 다음에 정정될 일이 있다면 함께 정정될 것 같습니다. 이번 수요 예측에는 오랜만에 많은 1486곳의 기관이 몰려 종합경쟁률 1442.9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평균 수요 예측 경쟁률이 1202.64대 1인 것과 비교하면 제법 높은 경쟁률입니다. 올해 진행된 일반 기업 코스닥 상장 수요 예측 결과와 비교하면 레이저셀의 수요 예측 경쟁률은 13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올해 진행된 이지트로닉스보다 조금 높고 큐런티어 풍원정밀보다는 낮은 경쟁률입니다. 이어서 수요 예측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이 대부분 공모가 상보다 높은 밴드 상단 초과에 몰려 있습니다. 상단 초과에 제일 많은 1,405건이고 하단 미만은 1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의 절대 다수인 96.70%, 상단이 3.03%로 대부분의 수요 예측이 상단과 상단 초과에 몰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과 상단 초과를 합치면 99.72%나 됩니다. 이렇게 수요 예측 경쟁률과 분포가 좋았기에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보다 상향되어 결정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모가로 정해진 16,000원보다 1,000원 더 높은 17,000원 이상으로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도 51.95%나 되었습니다. 공모가가 높아진 것은 아쉽지만 아주 높은 수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수요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 보유 확약을 살펴보면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한 기관이 178곳으로 건수 기준으로 의무 보유 확약은 12.11%이고 수량 기준으로는 비슷한 12.44%를 기록하였습니다. 수량 기준 2021년 평균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은 16.34%였습니다. 레이저셀의 의무 보유 확약은 2021년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입니다. 수량 기준으로는 올해 진행된 수요 예측 결과와 비교해보면 나름 좋은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진행된 코스닥 종목의 수요 예측 중 9번째로 높은 의무 보유 확약을 기록하였습니다. 레이저셀의 의무 보유 확약은 G2파워 바이오 FDNC보다 높고 가온칩스, 유일로보틱스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의무 보유 확약을 기간별 그래프로 살펴보면 장기인 6개월이 1.59%, 3개월이 가장 많은 7.90%로 단기인 1개월 1.73%, 15일 1.21%보다 많습니다. 아주 높지 않은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이지만 기간별 분포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요 예측의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 결과를 좌표로 나타내면 레이저셀은 경쟁률이 높고 의무 보유 확약도 아주 낮진 않았기에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의 좌표상 꽤 괜찮은 구간에 있습니다. 레이저셀처럼 수요 예측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이 좋았던 종목 중 현재까지 상장일 공모가를 하회한 종목은 아직 없습니다. 이전 범한 퓨얼셀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레이저셀 수요 예측 경쟁률에 대해 짧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셀의 수요 예측 경쟁률은 1,486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1,442.95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절대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가온칩스는 1,903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1,847.12대 1의 수요 예측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포바이포는 1,893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1,846.32대 1의 수요 예측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연히 기관 투자자들이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청약에 몰리기에 수요 예측 경쟁률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기에 레이저셀은 이에 비하면 낮은 경쟁률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LG에너지솔루션 때 1,988개의 기관이 몰려 2023.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수요 예측에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가진 자금 여력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수량으로 청약에 참여하였습니다. 기타 기관들이 평균 8.7조 원을 청약한 것입니다.
원래 기관 투자자들도 수요 예측 시 일반 청약자처럼 청약 증거금이 있었지만 2007년 이후 공모 활성화를 위해 면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LG솔루션 수요 예측 당시 청약 증거금이 면제되는 점을 활용하여 펀드 운용 규모는 조금 더 크긴 하지만 자본금 1억인 기관이 구조를 신청하고 2.7억 원을 배정받았던 것입니다. 그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수요 예측의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제안을 실시하였습니다. 등록 후 2년이 지나지 않거나 규모가 50억 원이 되지 않는 기관 투자자 혹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자 중 300억이 안 되는 기관 투자자들은 수요 예측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을 바꾼 것입니다. 이는 2022년 5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부터 적용이 되었고 범한 퓨얼셀이 첫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레이저셀은 5월 16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기에 마찬가지로 해당 제한이 적용된 수요 예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가온칩스와 4x4, 레이저셀의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들의 숫자를 보면 레이저셀의 투자 매매, 중개업자 및 기타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급감하였습니다. 또한 실체를 알 수 없는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도 급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레이저셀의 수요 예측 경쟁률은 가온칩스나 4x4의 절대 뒤지지 않는 경쟁률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셀의 청약 일정은 6월 14일 화요일 시작하여 6월 15일 수요일 마무리됩니다. 위니아 에이드, 보로노이 교보 12호 스펙, KB J11호 스펙과 청약 일정이 겹치며 HLB생명과 학의 BW 청약에 참여한 청약금은 수요일 환불이 되기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시간은 1일차, 2일차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환불은 2일 뒤인 6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상장은 6월 23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현재 삼성증권의 청약정보 화면에서는 6월 24일 금요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정이므로 청약기간 중에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청약증권사 및 청약 기본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와 규모가 변경됨에 따라 많은 변경이 있습니다. 일반 청약자 배정 주식수는 25%가 배정되었으며 공모가가 상향되면서 일반 청약자 공모 규모는 총 64억 원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매우 작은 규모의 청약입니다. 레이저셀의 청약은 삼성증권 단독으로 진행됩니다. 삼성증권은 온라인 청약 시 2,000원의 청약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 기간 중에도 비대면 계좌 개설, 은행 제휴계좌로 개설하시면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가장 낮은 온라인 50% 등급은 만주를 청약할 수 있고 만주의 청약 증거금은 8천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이며 레이저셀은 일반 공모주이기에 청약 증거금률이 50%입니다. 따라서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8만 원입니다. 레이저셀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셀에 확정된 공모가 16,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1,348억 원입니다. 아주 크지는 않은 회사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의 주식은 212만 주가 넘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을 제외하지 않은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높은 편인 44.19%이고 공모가를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596억 원입니다. 유통 가능 비율은 높지만 시가총액이 아주 크지 않기에 아주 크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장일 유통 물량이 되었습니다. 수요 예측 시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을 기관들이 평균적인 배정 비율인 250% 정도 배정된다면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약 39.76%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금액은 536억 원이 됩니다. 다만 이보다 크게 낮게 배정될 가능성도 높기에 낮아질 수 있는 상장일 예상, 유통 가능 비율과 금액의 최대한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얼마나 의무 보유 확약이 배정되느냐에 따라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이 크게 변할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 보유 확약을 포함하지 않은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가장 많은 57.03%, 일반 청약자가 10.74%, 기관 투자자가 32.23%입니다. 기존 주주가 57.03%나 되기에 상장일 기존 주주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기존 주주가 상장일 성적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공모가 기준 주주의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금액은
340억 원입니다. 공모가 기준 주체별 유통물량 금액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상장일 유통물량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2년 상장 종목의 의무 보유 확약 제외 전 유통물량과 비교하면 레이저셀은 풍원정밀의 유통물량이 조금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레이저셀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는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기관 투자자 참여 상황으로 볼 때 매우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장일 기존 주주의 물량이 많은 점은 조금 변수입니다.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1개월 후에 매도 가능한 주주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동시청약으로 진행되는 종목 중 가장 수익을 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 규모가 작고 균등 배정 주식수가 20만 주밖에 되지 않기에 균등은 추첨 일주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리고 비례 경쟁률이 너무 높으면 수익이 없을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 경쟁률 참고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후원 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빠르게 전달해드려야 하는 영상은 앞으로도 종종 어니언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